이제 운동량 보존에 대한 얘기를 좀 봅시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야. 장난치지 말고. 운동량 보존 법칙. 우리 운동량은 뭐예요? 우리 영어로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우리 얘는 이제, 이니셜로 이제, P라고 표현을 해요. 스몰 P다. 소문자 P입니다. 그리고 벡터 값이기 때문에, 자, 위에다 화살표를 쓰고요. 얘는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질량 곱하기 속도, 이렇게. 그러니까 단위가 어떻게 되니? 킬로그램에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겠지. 이걸 우리는 운동량이라고 얘기를 한다. 벡터량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건 질량이야. 그 다음에 여기 V는 속력, 속도,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다. 운동량. 운동량을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제 볼링으로 예를 많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볼링의 목표가 뭐죠? 스트라이크를 치는 거지. 운동량이 커지면 스트라이크 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스트라이크를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질량이 크거나 속도가 빠르거나. 그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건 좀 다른 얘기야. 그건 좀 다른 얘기야.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봐봐. 선생님이 이제 물리적으로만 얘기했을 때는, 자, 어떻게 해요? 어쨌든 무거운 공을 던져야 되는 거야. 질량이 큰 걸로. 그치? 그 다음에 그걸 좀 빠르게 던져야 돼. 뭐 예를 들어서 공을 우리가 스트레이트로 던졌다. 방금 지우가 이제 훅을 얘기했는데 스트레이트로 던졌다. 그럼 무조건 몇 번 핀을 맞춰야 돼? 1번 핀을 맞춰야 돼. 1번 핀을 놓치면 스플릿 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이제 다 못 맞추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1번 핀을 맞춰서 우당탕탕탕탕 이게 10개가 다 돼야지 스트라이크가 되는 거잖아. 됐죠? 근데 선생님은 프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볼링 치러 가끔 가거든? 선생님 좀 무식하잖아요? 그래갖고 거기서 하우스볼 제일 무거운 거 13파운드, 14파운드를 써요. 이유는 선생님 손가락이 무식하게 굴러가지고 구멍이 안 맞아. 그래서 손가락에 맞추다 보니까 선생님 체구는 작은데 무거운 걸 들 수밖에 없어. 근데 선생님이 물리 선생님이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이걸 알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최대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죠? 어떻게 돼? 위치 에너지를 높게 줘야죠. 그래서 이걸 운동 에너지로 바꿔갖고 던지는 거. 그러면 속력이 굉장히 빨라서 스트레이트로 날아가다가 1번 핀을 팍 하고 우장창창창창 스트라이크가 거의 납니다. 거의. 그런데 이게 이제 프로 선수들은 시종일관 10프레임까지 체력을 유지하면서 이걸 갖다가 안정적으로 스트라이크를 쳐야 되기 때문에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훅이라는 기술을 쓰는 거야. 그래서 방금 지우가 얘기한 것처럼 회전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들어갈 때 1번, 2번 포켓으로 들어가든지 1번, 3번 포켓으로 들어가면 초기에 딱 맞을 때 2개 핀이 맞는 거야. 선생님은 무식하게 던져가지고 1번 핀만 맞추다 보니까 확률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프로 선수들은 처음 첫 번째 맞출 때 1번, 2번 포켓으로 들어가든지 1번, 3번 포켓으로 들어가가지고 2개를 튕겨내면 얘네들 핀 액션 때문에 10개가 다 넘어질 확률이 높은 거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물리량의 운동량만 얘기할 때는 질량 곱하기 속력이기 때문에 속도기 때문에 무거운 공에 빠르게 던지면 된다. 거기에 훅이라는 기술은 확률을 높이는 거다. 이해됐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다.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질량을 큰 거, 센 걸 하면 되고 속도를 빠르게 하면 운동량이 크더라 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이 운동량 보존에서 중요한 거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법칙이잖아? 어떤 경우라도 이건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 운동량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은 뭘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냐면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이 충돌 후하고 같아야 되는 거야. 충돌 후 운동량의 합하고 같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M1이 있어. 얘가 V1이라는 속도로 가고 있고요. M2라는 질량이 있어. 그걸로 이렇게 흡수시키는 거잖아. 운동량의 합하고 충돌 운동량의 합이 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M1이 V1으로 달리고 있고 M2가 V2인데요. V1이 더 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니? 뒤에 있는 애가 받아버리겠지? 그래서 충돌을 하더라. 그럼 충돌 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M1이라는 물체가 V1 속도가 좀 변하겠지? 그 다음에 M2도 V2가 속도가 변할 것이야. 이렇게 될 거다. 그럼 충돌 전 운동량의 합하고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이 같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선생님이 표시를 해놨는데 M1이 V1으로 달리고 있고 M2가 V2인데 V1이 V2보다 빠르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언젠간 얘가 들이받아버릴 거야. 그럼 충돌을 했어요. 충돌해가지고 이제 속도가 달라졌겠지. 선생님이 그래서 프라임으로 써놓은 거야. 그럼 충돌 전 운동량은 어떻게 돼? 공식이 MV니까 얘는 M1, V1 이렇게 되겠지. 충돌 전은 M2, V2 이렇게 되겠지. 충돌 후는 어떻게 되겠니? M1이 V1 프라임이 되겠죠? 그 다음에 M2가 V2 프라임 이렇게 된다고. 이게 이제 마치 공식처럼 나온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한다. 충돌 전하고 충돌 후가 운동량의 합이 같다라고 하는 거죠. 됐어? 그런데 이제 물리학에서는 이 운동량 보존을 갖다가 한 3개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게 있냐면 융합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M1이 V1의 속도로 가고 있고 여기 M2가 V2의 속도로 가고 있는데 얘가 더 커가지고 가서 들이받아버렸어. 들이받았는데 얘가 둘이 뭐가 좋은지 둘이 붙어가요. M1하고 M2가 둘이 붙어서 어떻게 돼? V 프라임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충돌전은 어떻게 되는 거야? M1, V1 그 다음에 M2, V2 충돌전 운동량의 합이 충돌은 어떻게 되는 거니? M1하고 M2가 더해진 거에 한 덩어리가 돼서 V 프라임 이렇게 되겠지. 뭐 이건 공식도 아니고 그냥 그죠? 운동량 보존 법칙 그대로야. 이게 실제로 니네들한테는 이제 뭐로 나온다? 총알 박힌 나무 토막. 이렇게 나오죠. 축하해. 너네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군대 간다. 군대 가면 총 쏴요. 너네 게임하면서 막 헤드샷 날리고 총 쏘고 막 좋아하지? 군대 가서 실제로 쏴봐. 얼마나 무서운데 총이. 총알의 속도가 니네가 쓰는 K2 소총 같은 경우가 선생님이 알기로는 유효 사거리가 한 1.7km 나옵니다. 1.7km 바깥에서 맞아도 아니 이제 걔 이렇게 춤추면서 가. 꿀럭꿀럭거리면서 가는데 어쨌든 1.7km 바깥에서 맞으면 철모가 관통이 돼. 그래서 최대 사거리가 3km 넘어. 3.5km가 나가. 그럼 거기 3.5km 바깥에서 맞으면 찰과상을 입어. 관통상은 안 입는데 찢어져. 그 정도다. 권총하고는 틀려요. 이게 총열이 길기 때문에 굉장히 세다. 그러니까 대놓고 쏘면은 어마무시해. 엄청 무서운 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총알의 속도를 갖다가 초고속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총알의 속도를 측정하고 싶은데 우리는 돈이 없잖아. 초고속 카메라를 살 돈이 없기 때문에 고전적인 방법으로 총알의 속도를 측정하고 싶다. 그게 총알 박힌 나무 도막이야. 총알 속도가 어떻게 되는데요? 계산해봐. 이거 지금 계산하는 거야. 자, 총알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총알의 질량을 M이라고 해봅시다. 총알의 속도를 V라고 해볼까?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나무 토막이 이렇게 있고 나무 토막은 라지 M이라고 해보자고. 그래갖고 얘가 정지 상태에 있어요. 그래갖고 얘가 어떻게 돼요? 여기 와서 쾅 하고 부딪히겠죠? 이렇게 하고 나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융합이니까 총알이 여기 박히는 거야. 박힌 채로 얘가 이제 속도가 생기겠지. 물론 이거는 요새 이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속도가 나와요. 근데 옛날의 방법은 여기다가 타점 기록계를 연결해서 얘가 드르륵 움직이면 타점 기록계 따라락 찍어가지고 타점 기록계를 분석해가지고 속도를 구한다. 이렇게 종이 테이프가 있는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60Hz로 찍는다 그러면 1초에 60번 찍는 거야. 1초에 60번 따라락 찍는 거를 거기를 종이 테이프가 지나가면서 찍히는 거야. 그럼 이 사이의 거리를 분석해가지고 속도를 측정하는 거야. 시간분의 거리 하면은 평균 속력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한다. 근데 요새는 이거 안 쓰고요. 타점 기록기 안 쓰고
그냥 좀 속도가 늦어졌을 거 아니야? 여기에 박혀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스르륵 움직이는 게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평균 속력이 나와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앱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측정하면 된다. 그러니까 충돌 전 운동량이 얼마예요? MV죠. 그 다음에 얘는 얼마예요? M의 정지니까 0이지. 자, 충돌 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가는 거니까 V 프라임. 이렇게 되지. 근데 이제 봐봐. 이거는 타점 기록계 또는 스마트폰으로 측정 가능. 그 다음에 이거 질량 재면 되죠. 측정 가능. 얘는 어차피 0이지. 얘 측정 가능. 얘 뭐예요? 계산 가능. 그래서 너무 빨라가지고 측정할 수 없는 이 총알의 속도를 갖다가 이런 방식으로 측정할 수가 있더라. 이게 융합이다. 그래서 이렇게 달리고 있다가 뒤에 있는 애가 탕 부딪혔는데 두 개가 붙어가지고 가는 거야. 한 덩어리가 돼서 가는 거. 이걸 우리는 융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충돌이 있어요. 충돌은 그냥 얘 그림을 그려놓으면 돼. 여기 똑같은 거야. 네, 똑같습니다. 충돌은. 이제 충돌에 이런 경우에 이제 예시가 어떤 예시가 있겠니? 관통이 있어요. 똑같은 경우인데 총알이 너무 세가지고 저 나무 토막을 뚫고 나가버리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렇게 총알이 V라는 속력으로 가고 있고 나무 토막이 정지 상태로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를 갖다 이제 들이받은 거지 이렇게. 그래갖고 얘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된다? 얘 뚫고 나가버린 거야. 그러면 나무 토막도 역시 어떻게 돼요? 이제 얘로 인해 가지고 여기 이제 이렇게 구멍이 뚫려가지고 뻥 뚫려가지고 얘도 V 프라임이 생길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튕겨져 나온 빠져나온 총알도 속도가 V2 프라임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근데 얘네들은 충분히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에 스마트폰 같은 걸로 측정 가능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충돌 전 운동량 얼마예요? MV. 그 다음에 얘는 얼마예요? M0.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물론 여기서 이제 소모된 질량이 없다라고 그냥 가정하자. 그래서 MV 프라임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스몰 m의 V2 프라임 이렇게 돼. 그러면 여전히 총알의 속도는 뭐 빠를 수 있으니까 뭐 이것도 구할 수 있지만 얘를 구하는 게 이제 목표니까 사실 이건 측정해야죠. 이것도 측정하고 이것도 측정하고 이것도 측정하고 얘는 어차피 0이고 이거 측정 가능. 이건 계산 가능. 이렇게 해서 빠른 총알의 속도를 구할 수 있더라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분열이 있어.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는 운동량 보조는요, 여기서 나온 거야. 여기서 나온 거야. 우리가 이제 이걸 어디서 이용하냐면, 화학 쪽에서는 분자 간에 이렇게 완전 탄성 충돌을 해갖고, 완전 탄성 충돌을 해야지 이제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물리 쪽에서는 니네 당구 좋아하냐? 아까 볼링도 얘기했지만 그런 거. 볼링, 당구 이런 거 할 때 공과 공이 부딪혀가지고 튕겨나가는 거. 이런 걸 따질 때 이제 운동량을 쓰는 거야. 또 어디서 운동량을 쓰냐면 핵분열. 니네 핵분열 선생님한테 수업 아트과 때 했었잖아요. 핵분열하게 되면 거기서 뭐가 튀어나오죠? 빠른 중성자가 튀어나오지. 그 중성자들이 자기네들끼리 또 어떻게 다른 원자에게 흡수되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하고 막 이런 거잖아. 그런 걸 따지는 때 분열을 쓰는 거야. 많지. 그래갖고 너무 빠르기도 하고 그래서 속도를 줄이려고 중성자의 속도를 줄이잖아요. 그래서 감속제 같은 걸 쓰기도 하고 막 그래. 온도도 낮추기도 하고 중성자를 흡수하기도 하고 막 이래요. 어쨌든 그때 쓰는 거야. 분열도 운동량 보존이 성립을 해야 되는. 지금 융합이든 충돌이든 분열이든 전부 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는 뜻이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M이라고 하는 커다란 물체가 V라는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선생님이 무슨 기폭장치를 설치해갖고 날아가고 있는 리모컨을 빵 터뜨린 거야. 그랬더니 얘가 날아가다가 부동강이가 난 거지. 그래서 M1하고 M2로 나눠져가지고 얘는 이쪽으로 튕겨져 나가고 얘는 이쪽으로 튕겨져 나간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 충돌 전 운동량은 얼마가 되는 거야? MV가 되는 거지. 충돌 후 운동량은 얼마가 되는 거야? M1V1, M2V2. 이렇게 이게 성립을 해야 된다는 거야. 충돌 전 운동량하고 충돌 후 운동량이 같아야 된다. 물론 이제 방향은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한다 그러면 이쪽 방향은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거는 부호는 얘네들이 계산할 때 써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운동량 보존을 성립시킬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은 뭐라고요?
충돌 전 운동량의 전체 합하고 충돌 후 운동량의 전체 합이 항상 같아야 된다. 그죠? 사실은 이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운동량 보존 법칙은 우리 방금 했던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서 나온 거야. 우리 작용 반작용. 충돌할 때 A하고 B가 이렇게 꽝 하고 충돌할 때 또는 1번하고 2번 물체가 충돌할 때 1번이 2번한테 준 거랑 2번이 1번한테 준 힘은 같아요. 힘이 같다. 그러면 F는 MA잖아. 이게 같은 거야. 뭐하고 같은 거야? 마이너스 MA하고 같은 거지. 그럼 니네 A가 뭐죠? 델타 T분의 V 마이너스 V0 기억나죠? 이렇게 된다. 얘도 그래. 그래서 마이너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넘기면 이 식이 나오는 거야. 이게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작용 반작용 법칙이기 때문에 그 작용 반작용 법칙에 충돌할 때 A가 B한테 B가 A한테 주는 힘은 같다라고 하는 F는 MA 가지고 A 대신에 델타 T분의 V 마이너스 V0를 집어넣어가지고 부호 마이너스 부호 집어넣어서 이항하면 이 그림이 나와. 그래서 그냥 운동량 보존 법칙이 돼버린 거야.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조금 변형시킨 식이 운동량 보존 법칙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단 적어보세요. 자, 봅시다. 충격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운동량 그러면 운동량은 운동의 효과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충격량은 충돌할 때 힘의 효과야. 나도 아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충격량을 우리는 I로 표현하거든. 그래서 평균임 F에다가 충돌 시간 델타 T 이렇게 나타내죠. F는 단위가 뭐지? 뉴턴이야. 그 다음에 시간이니까 초죠, 세컨드.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I는 F 곱하기 델타 T라고 하는 충격량 공식을 알아두면 좋겠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식이 또 하나 나와요. 뭐가 나온다? F는 우리 MA로 알고 있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여러분들 이 가속도 A는 뭘로 표현이 되니? 델타 T분의 V-V0. 그럼 얘 다시 쓰면 어떻게 썼니? M에 여기를 델타 T의 속도 변화량 V-V0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이걸 그대로 F 대신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자, I는 어떻게 되는 거야? M에 델타 T분의 V-V0에 여기가 델타 T 이렇게 나오죠. 이게 사라지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MV에 제로 이렇게 되잖아. 이거 뭐죠? 이거 운동량이고 이거 처음 운동량이지. 그러니까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뺀 거니까 얘를 우리는 뭐라 그래? 운동량 변화량이라고 얘기한다. 정말 중요한 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충격량 F 곱하기 델타 T다. 실제 너네가 이제 고등학교 과학에서 이거 시험 문제 보면 한 20%가 충격량 문제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야? 운동량 변화량으로 푸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운동량 변화량은 MV에서 MV0를 빼는 것이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거를 우리는 운동량 변화량이라고 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공식처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게 요식을 요렇게 나타낼 수 있죠. 요거를 나타내봐. Y는 AX 그래프로 봐봐. 그럼 이거 운동량을 Y라고 하고 여기를 기울기라고 하고 이걸 X축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X축이 T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운동량이야. 이렇게 됐을 때 뭐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T1 여기는 T2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여기에 0에서부터 T1까지 이 구간하고 T1에서 T2까지 이 구간에 이제 우리는 이걸 분석할 수 있어야죠. 자, 어떻게 된다고? 델타 P라는 운동량 변화량이 자, 힘 곱하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 이게 Y고 AX니까 결국은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기울기가 일정하지? 그러니까 0에서부터 T1초까지는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뭐야? 힘이 일정한 거야. 힘이 일정하면 모르죠? F가 일정한 거니까 A가 일정하죠. 아니지. 등가속도 운동이죠. 그래서 여기는 등가속도 운동 구간이야. 힘이 일정한.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겠어요?
F가 0이니까, 그렇죠. 등속 운동이지. 등속 직선 운동이 되는 거야. 이런 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프를 보고도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까지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 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단위는 어떻게 되겠니? 얘 킬로그램에 미터 퍼 세크. 누구하고 같은 거야? N하고 S 이렇게 같은 거니까 충격량하고 운동량의 단위는 같은 거야.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걸 디멘전이라고 그러는데 물리에서 같은 디멘전을 쓰게 된다. 이게 이제 충격량입니다. 충격량은 자, 식으로 F 곱하기 델타 T, 델타 P, MV-MV0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 이걸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그래프로도 나타내면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 써볼까요? 자, 충격량을 다시 써볼게. F 곱하기 델타 P인데 너네 이제 나중에 이게 우린 지금 물리학이니까 이걸 통합과학에서는 이제 안전에 관련된 걸로 이제 이게 나와요. 충격량에 대한 얘기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식을 가지고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이제 충격량이 일정할 때가 나와. 그러니까 I가 일정한 거야. 대표적인 예가 같은 높이에서 계란을 떨어뜨리거나 잘 깨지는 접시 같은 거를 떨어뜨렸을 때 얘가 깨지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높은 데서 만약에 계란이나 접시 같은 걸 떨어뜨려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어. 그러면 충격량은 똑같아요. 그런데 바닥이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리는 경우랑 바닥에 푹신한 방석이 있어. 자, 그래서 시멘트 바닥에선 깨지고 방석에선 안 깨질 것이다. 이걸 갖다가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야 돼. 여기에 이제 F고요. 여기가 시간 T다. 그래서 하나는 요렇게, 하나는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되지. 그래서 0에서부터 여기가 T, 2T라고 할까? 여기를 T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2배 걸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 충격량이 일정하니까 이 그래프 면적, 얘네는 이제 적분을 아직 안 배웠는데 F하고 T의 그래프의 이 면적, 그래프 아래 면적을 우리는 적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적분값이 같아. 지금 이 두 개의 면적이 동일합니다. 면적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뭐가 같다는 얘기야? 충격량이 일정하다는 얘기야. 충격량이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두 개의 차이는 뭐야? 얘는 짧게 충돌하는 거지. 얘는 굉장히 좀 길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낮아져? F. 충격력이 작아지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접시를 갖다가 이게 시멘트 바닥이겠죠. 이게 푹신한 방석이겠지.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이 접시가 깨지는 그 기준점이 있어. 여기 한 이쯤이 된다 그래봐. 이게 F깨라고 해볼게요. 접시가 깨지는 힘이야. 근데 시간이 늘어지니까 푹신한 방석에는 이 평균 힘이 거기에 도달을 못하지. 안 깨지는 거야. 근데 여기는 벌써 넘어가 버렸죠? 깨지는 거야. 이렇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충격량이 일정해가지고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여기에 뭐를 줄이는 거야? 충격력. 발음이 비슷해서 우린 얘를 갖다 뭐라 그래요? 평균 힘이라 그래요. 평균 힘을 줄여가지고 덜 다치고 안 아프게 하는 방법. 이게 바로 이 첫 번째 겁니다. 충격량은 일정한데 충돌 시간이 길게 해가지고 T를 길게 하니까 이걸 길게 하니까 충격력이 작아지더라. 그래서 덜 아프더라. 푹신한 방석. 또 뭐 있어요? 에어백. 자동차 에어백, 에어 매트, 소방 매트. 그 다음에 너네 이제 야구 선수들이 포수 미트가 두툼해가지고 뒤로 빼면서 봤지? 그죠? 푹신한 포수 미트가 그 이제 충돌 시간이 길게 걸리기 때문에 덜 아프고 일부러 받을 때도 뒤로 빼면서 받는다. 시간을 길게. 어쨌든 시간을 길게 해가지고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두 번째. 이제 충격력이 일정할 때. 평균 힘이죠. 평균 힘이 일정할 때. 그러니까 F가 일정할 때야. 이거 어떤 거 있어요? 그 아마존 원주민들이 쓰는 그 무기 있죠? 블로우 파이프. 이렇게. 김병만. 맞아. 김병만이 더 잘 쏘지.
그래갖고 여기다 이제 화살촉 같은 걸 넣어서 여기 이제 식물 같은 거 으깨가지고 마취 성분 있는 식물을 으깨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통 사람이 입으로 부는 힘은 거의 일정하죠. 이건 일정한데 일정하게 불었을 때 닿는 시간이 짧고 얘는 닿는 시간이 기니까 얘가 멀리 나가더라. 얘는 짧게 나가더라. 우리 책에서는 이제 시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하면 똑같은 빨대를 가지고 휴지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요. 하나는 여기다 놓는 거야. 휴지를. 하나는 여기다 놓고 같은 입으로 부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제 여기서 불면 어떻게 된다? 얘는 이렇게 떨어지지. 근데 얘는 닿는 시간이 기니까 멀리 나가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힘인데 비슷한 힘인데 닿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멀리 나가더라. 대표적인 게 또 뭐 있어요? 네네. 많이 나가면 근데 오히려 그 힘을 또 쓰지 않아요? 아니 그 이제 물론 뭐 마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포를 예를 든다 그러면 81mm 뭐 66mm 뭐 이런 똥포라 그러는데 이건 기껏해 산 하나 정도 넘겨요. 그래서 똑같은 탄을 썼다고 가정했을 때 얘는 기껏해 몇 킬로 정도밖에 못 나간다. 근데 166mm 뭐 자주포 같은 경우는 얘는 그런 경우 이 포신이 긴 거 얘는 16cm. 탄이 16cm. 탄 지름이 16cm. 근데 얘는 막 20km, 30km 날아갑니다. 이렇게 된다. 만약에 탄의 능력이 똑같다고 했을 때 닿는 시간이 길면 권총하고 장총도 니네 권총은 아까 667m밖에 안 돼. 유효 사거리가. 근데 아까 K2 장총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1.7km의 유효 사거리라고 그랬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총열이 길면 닿는 시간이 많으면 멀리 나갈 수 있다. 뺨을 때릴 때도 그냥 이렇게 때리면 안 아파요. 올려 붙여야지. 올려 붙여야 된다. 그지? 펀치도 마찬가지. 너네 펀치 칠 때도 어떻게 돼? 길게 넣어야 돼. 그냥 빡 치면 멋있기만 해. 점수 안 나와요. 점수 많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끝까지 누르고 있어야 돼. 계속. 그래야지 충격량이 커진다. 그러니까 여기다 식을 써볼까? I는 F 곱하기 델타 T인데 지금 이게 일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시간을 길게 하면 충격량이 커져서 멀리 나갈 수 있다. 떼지더라. 라고 하는 거야. 너네 투포안 던지기 할 때도 그냥 이렇게 안 던지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던져. 그죠? 원반도 뭐라 그러지 이거? 해머도 이렇게 몇 번 해가지고 던지잖아. 원반이 투포안. 방법. 잘못하면 팔 빠지거든. 이렇게 던지면 무거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던지면 팔이 툭 빠져버려. 그럼 팔 빠진다니까? 그럼 팔 빠져. 이렇게 하면 팔이 날아간다. 내 팔! 이렇게 되는 거죠. 나와라, 가제트 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충격력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충격력이 일정할 때는, 닿는 시간을, 힘을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하면 충격량이 늘어서 멀리 나갈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스포츠나 이런 데서 많이. 그래서 홈런 타자 이대호나 이승엽 선수 같은 경우는 장타자들은 어떻게 하니? 헛스윙할 때 봐봐. 엄청 크게 헛스윙하잖아. 그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맞으면 어떻게 돼? 막 장애 홈런 나가잖아. 장외 홈런. 장애인 홈런이 아니고 장외 홈런.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